자, 문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5옴, 10옴, 15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전압을 가하였더니 15옴의 저항 양단에 30V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을 물어본 문제네요.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5옴의 저항과 15옴의 저항과 15옴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직렬로.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전체 전압. 이 저항의 전체 전압 V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전체 전류 I를 먼저 구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였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옴에 걸리는 전압이 30V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I5는 R1분의 V1이었고 I2는 R2분의 V2였고 I3는 R3분의 V3를 하면은 구할 수 있었죠, I를. 그럼 먼저 여기서 얘가 R1이라고 보고 얘가 R2라고 보고 얘가 R3라고 보면 지금 무엇도 주어졌어요? V2도 주어졌어요. 그럼 V2와 R2를 계산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I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10분의 30이에요. 10분의 30. 그러면 10분의 30 하니까 얼마 나와요? 3A 나옵니다. 3A. 그러면 자, 3A가 나왔을 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 V5는 I1, R1. V2는 I2, R2. V3는 I3, R3인데 직렬일 때는 뭐라고요? 전류가 다 똑같아. 그럼 지금 이 전류가 다 몇 암페어라고요? 3. 얘도 3. 얘도 3이라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5. 3 곱하기 10. 3 곱하기 15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압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15. 얘는요? 30. 얘는요? 45.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얘들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전압값 계산을 해주면 된다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75에다가 15니까 90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90V야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약간 우리가 배웠던 V1, V2, V3를 응용해가지고 구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한다. 병렬일 때의 합성 저항 R 토탈은 어떻게 구했어요? R 토탈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죠. 그럼 이걸 찾아주니까 뭐예요? R1 곱하기 R2.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병렬 접속일 때. 답은 4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입니다. 20옴, 30옴, 60옴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60V의 전압을 가하였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냐? 전체 전류 I는요?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R은 뭐 해줘야 돼요? 병렬이니까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
분의 1로 먼저 뭘 해주면 돼요? 저항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저항값 나온 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V 60을 계산하면은 전류값이 된다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10이 나옵니다. 저항값 10. 10분의 60 하니까 계산하면은 답은 6A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0분의 1, 3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은 얼마가 나오냐? 10이 나옵니다. 그럼 저항값, 전체 저항값은 10. 10분의 전압값 60 계산하면은 6A야. 그래서 10분의 60 하면은 6A.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ohm이냐? 2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ohm이냐? 자, 보면은 그림 같은 회로가 이렇게 얘는 두 개가 병렬 접속 4ohm과 6ohm은 병렬 접속,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직렬 접속, 다시 여기는 병렬 접속입니다. 그럼 먼저 이 두 개의 병렬 접속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병렬 접속 계산하면은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 그러면 얼마예요? 10분의 24 더하기 다시 얘도 계산할 겁니다. 얘는 자 같은 동일 저항이죠. 동일 저항일 때는 뭐 한다고요? 개수분의 저항값. 그러면 개수가 몇 개예요? 2분의 10. 여기를 개수분의 저항값 하니까 동일 저항이니까요. 그럼 2분의 10 요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 나와요? 2분의 10은 5. 10분의 24는 2.4. 2.4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더하기 5는 7.4.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10분의 24 더하기 2분의 10 요 두 개 계산하면요. 그래서 7.4야.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요 1ohm은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 더하기 나와야겠네요. 그럼 두 개 병렬 연결하고 또 더하기 3개 병렬 연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계산해보죠. 하나는 뭐예요? 1 더하기 직렬 연결이니까요. 두 개는 병렬 계산. 그러면 동일 저항이니까 뭐예요? 2분의 개수분의 저항값 2분의 2 더하기 마찬가지 얘도 뭐예요? 개수분의 저항값 3분의 3.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몇 ohm이에요? 3ohm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동일 저항일 때는 n분의 R로 구할 수 있죠. 얘도 n분의 R로 구할 수 있죠. 왜요? 동일 저항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항값이 동일 저항이냐 아니냐 병렬일 때는 그거를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호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그림같이 A, B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을 구해봐. 그럼 먼저 얘는 A에서 B로 한번 가볼게요. 저항값을.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따라가 봐요. A에서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R을 통과하고 R이 직렬 연결로 B로 가네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A에서 저항 R을 통과하고 R을 통과해서 B로 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시작. A에서 두 번째 길은 가운데로 R만 하나 통과하고 지나가는 길이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A에서 가운데로 R만 하나 통과해서 B로 가.
요렇게 두 번째 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R 통과하고 R 통과해서 B로 가. A에서 R 통과하고 직렬로 R 통과해서 B로 가. 요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R까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나오면 이제 합성 저항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먼저 직렬 계산하고 나서 병렬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요 직렬 계산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R 더하기 R은 2R. R 더하기 R은 2R.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A, B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2R, R이 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A에서 얘가 2R, 얘가 R, 얘가 2R. 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마찬가지 병렬인데 뭐만 먼저 계산해요? 2R하고 2R 계산하기 편한 것끼리만 먼저 병렬 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2R 더하기 2R 분의 2R 곱하기 2R을 계산하면은 2 더하기 2는 4R. 4R 분의 2 곱하기 2는요 4. R 곱하기 R은요 R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분 하니까 얼마 나와요? R만 나오게 되네요. R만. 그러면 자 이렇게 R의 제곱도 R하고 약분 되니까 2R 더하기 2R분의 2R 곱하기 2R은 얼마가 나와요? R만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다시 합성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R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R이 나오고 나서 다시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자, R만 나오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그러면은 이렇게 R하고 R만 남게 되는 그림으로 이제 바뀌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얘도 다시 무슨 연결하면 돼요? 병렬 연결. 그러면 합성저항 R 토탈은 R 더하기 R분의 R 곱하기 R입니다. 그럼 일단 R 더하기 R은 얼마가 돼요? 2R이. 2R이 되고 이거분의 R 곱하기 R은 뭐가 돼요? R의 제곱이 돼요. 그럼 R하고 하나씩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답은 2분의 R.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요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2번입니다.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얘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회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A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지금 A에서 가야 될 길이 몇 개예요?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져요. 그럼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지고 A에서 하나는 뭐예요? 4옴이 통과되고 1옴이 통과돼서 B로 가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에서 4옴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서 1옴을 통과해서 이렇게 B로 가는 그림, 요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A에서 4옴이 이렇게 밑으로 가서 1옴을 통과해서 B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A에서 밑으로 가서 4옴을 통과하고 1옴을 통과해서 B로 가는 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아래에 그림 그려졌죠. 근데 우리 또 가야 될 길이 있죠. 2옴을 통과해서 가는 길. 그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또 가야 될 길이 A가 2로 가서 4옴을 통과하고 뭐예요? 2옴을 통과하고 1옴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A에서 2로 올라가서 4옴을 통과하고 여기서 2옴이 이렇게 하나 생겨야 되고 1옴이 이렇게 통과돼서 가는 길, 이 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A에서 이번엔 밑으로 가서 4옴을 통과하고 2옴을 통과하고 1옴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요. 4옴을 통과하고 2옴을 통과하고 1옴을 통과해서 이렇게도 와야 돼요. 바로 요 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이제 조금 이 그림을 하면 이제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도 아직 안 배운 해도로 바꿀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바로 요 그림으로 바뀔 수 있어요. A에서 바로 요 그림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4옴, 얘가 1옴, 얘가 4옴, 얘가 2옴, 요렇게 B. 그리고 여기가 2옴. 요렇게 바뀝니다. 바로 요 그림이 바로 무슨 그림이냐면은 휘스턴 브릿지 해도예요. 얘를 이제 휘스턴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데 이 휘스턴 브릿지 회로는 브릿지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릿지 평형이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운데를 사실은 우리는 휘스턴 브릿지는 얘를 검유계라 해요. 검유계. 전류를 검출해주는 장치 검유계라고 하는데 브릿지 평형은 검유계에 전류가 0이야. 흐르지 않는 걸 보고 브릿지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브릿지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평형의 조건은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다예요. 그러면 지금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 4하고 1이 마주보고 있는 이 곱과 이 4하고 1이 마주보는 곱이 같냐를 보면 돼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1, 4죠. 같죠. 그럼 여기 전류계에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릿지 평형이라고 해요. 휘스턴 브릿지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럼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휘스턴 브릿지 평형 조건에 의해서 이 그림은 A에서 2가 없는 그림이 되니까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4, 여기가 1. 이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바뀌었을 때 A에서 가는 길은 4에서 2를 통과해. 이건 무슨 연결이에요? 두 개의 직렬. 마찬가지 밑으로 갔을 때 4에서 2를 통과하니까 얘도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렇게 바뀔 수 있겠죠. A는 4, 1. 여기도 4, 1. 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러면 두 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얘는 그럼 뭐가 돼요? 5. 이 두 개도 직렬 연결하면 뭐가 돼요? 5. 그 다음 두 개를 무슨 연결하면 돼요? 병렬. 그러면 R 토탈은 2분의 5. 개수가 두 개니까요. 2분의 5 동일 저항이잖아요. 그럼 2분의 5니까 얼마 나와요? 2.5.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요 문제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던 시스템 브릿지 헤더를 조금 할 줄 아냐? 그거를 응용한 문제여서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번은 요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가 있고 저항값이 일대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값은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저항값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문제에 제가 교재에서는 저항값이 R1이 제일 크고 R2, R3, R4 요게 지금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항값이 R1이 제일 크고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 요거를 물어봅니다. 자,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저항이 제일 큰 게 R1이 제일 크니까 뭐가 제일 적게 흘러요? R1이 제일 적게 흘러. 그래서 R1을 이렇게 답으로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회로를 봐야 돼. 회로 안 보셨어, 여러분들. 이 말로만 보면 R1이 맞아. 근데 뭘 보셔야 돼요? 회로 보셔야 돼, 회로. 회로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R1은 지금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직렬일 때는 전류가 어떻다고요? 일정해. 그러면 전류가 얘가 5면은 얘도 얼마 흘러요? 5A.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이 크든 작든 무슨 전류가 흘러요? 전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뭐에서만 답이 돼요? 병렬. 이 병렬에서 제일 큰 값이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른다. 그러면 얘 제외하고 뭐가 제일 커요? R2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야. 이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그림에 의해서 직렬은 전류가 무조건 일정해. 저항값이 커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 A와 B 단자 사이에 10V의 전압이 걸리고 있을 때 4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V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류 분배의 법칙을 쓰더라도 전체 전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로 구해야 돼요. 그럼 R분의 V에서 우리가 먼저 저항을 구하면은 저항은 이 두 개가 병렬 연결. 얘는 직렬 연결이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렬 연결 거 먼저 계산을 하면은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 더하기 2.4 이게 뭐가 돼요? R. R이 됩니다. R.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24 더하기 2.4예요. 그러면 10분의 24니까 얼마 나와요? 2.4. 2.4 더하기 2.4 이게 뭐가 돼요? 전체 저항값. 그러면 지금 전체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 그럼 I는 R분의 V에서 R은 4.8분의 V. 전압이 얼마라고요? 10. 10이에요, 10. 그러면은 10 나누기 4.8을 계산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그냥 우리 2A 정도로만 계산할 거 2. 얼마 나올 건데 그냥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2A로만 일단은 계산할게요. 2A 나오면 돼, 2A. 2.0 몇 암페어 나와요, 원래는. 그래서 일단 2A다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는 거예요? 2A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2A. 그 다음에 여기서 2A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눠질 거예요. 그럼 이 나눠지는 전류를 이제 구해봐. 이게 바로 뭐예요? 전류 분배의 법칙. 그럼 우리가 전류 분배의 법칙 하면은 I1은 R1분의 V1이었고요. I2는 R2분의 V2로도 구할 수 있었죠. 전압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4분의 10을 해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얘는 지금 이걸 쓰면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전류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I 얘를 이용해야 되고요. I2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I 얘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R1에 일단 대입해볼까? R1을 4로 볼까요? 4 더하기 6분의 R2니까 6 곱하기 2 요거 계산하면 되고, 하나는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2야.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분의 12야. 10분의 8이야. 요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4옴에 흐르는 전류는 얘예요. 얘가 4옴. 4옴에 흐르는 전류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로 계산해주면 돼요? 10분의 12. 1.2가 답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2야.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임의의 회로의 접속점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어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었습니다. 키르요프의 제1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임의의 폐회로에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키르요프 제2법칙은 뭐였어요?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 합은 전압 강하 합과 같다. 요게 키르요프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은 키르요프 제2법칙은 기전력 합반 전압 강하 합과 같다. 뭐예요? 기전력 합은 저항 강하, 전압 강하, 저항 강하 합과 같다. 답은 2번입니다. 전압 강하, 저항 강하 합과 같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기전력이 2, 내부 저항이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거를 외부 저항에 연결할 때 전류는 건전지 직렬 접속이에요. 건전지 직렬 접속에서 I는 NR 더하기 R분의 N 이야. 요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I는 NR 더하기 R분의 N이야. 직렬 접속일 때는 요거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렬이기 때문에 답은 NR 더하기 R분의 N이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1번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 2번 온자핵의 질량과 전자 질량의 합. 3번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 질량의 합.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 질량의 합인데 일단은 온자핵이라는 게 뭐였어요? 온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하는 거예요? 전자까지 합쳐지니까 벌써 몇 개예요? 3개가 합쳐진 거네요. 그럼 당연히 두 개가 합쳐진 것보다 두 개들이 합쳐진 것보다 몇 개가 합쳐진 게 더 세요? 3개가 합쳐진 게 당연히 더 무겁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야 입니다. 온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게 온자핵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게 더 무겁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떤가? 전구를 키면은 열이 맞죠. 전류가 열이 흘러지면 전류에 전기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은 저항에 계속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저항은 뜨거워집니다. 열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열 때문에 뜨거워지면 저항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구를 점등을 하면은 열이 받으니까 열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도 커져입니다. 그래서 점등 후에 저항이 더 큽니다. 왜? 열 받으면은 저항은 커져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도 커진다. 이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등하기 전에는 열을 안 받잖아요. 점등했다라는 거는 전기가 계속 흐르니까 저항이 열받아. 이거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항의 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자, 절연은 전기 안 통함.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절연이라 합니다. 그리고 접지는 나쁜 전기를 땅으로, 나쁜 전기, 이상 전기를 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상한 전기 땅으로. 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은 뭔가를 접촉시키는 겁니다. 접속시키는 거, 요겁니다. 그러면 자, 전기가 저항값이 커야지 좋은 거. 저항값은 전기가 못 흐르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거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에 저항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저항이 더 안 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은 클수록 좁습니다. 저항값이 저항이 클수록 좋은 거는 절연. 접지는 저항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작을수록 좋은 거는 접지, 클수록 좋은 거는 절연. 접촉 저항은 얘는 커야지 좋을 때가 있고 작아야지 좋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하고 전기가 접촉이 잘 되면은 감전돼 죽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와 기계는 어떻게 돼요? 접촉이 잘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값이 클수록 좋은 거에는 얘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하고 전기가 연결되면 죽으라는 건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값이 클수록 좋은 거는 무조건 절연저항,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는 접지 저항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1옴의 저항과 2옴의 저항, 3옴의 저항을 이용하여 합성 저항 2.2를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은 3개를 다 하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2.2가. 왜냐면은 보기 1번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인데 얘는 2.2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거 계산대 저거한 값 2.2 나오냐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기 2번. 보기 2번은 2옴과 3옴은 병렬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네요. 직렬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돼요? 5분의 6 더하기 1.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2.2 나오네요. 5분의 6이 얼마 되니까요? 1.2 나오니까요. 1.2 더하기 1, 2.2.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2번이네요. 요렇게 계산해보면 돼요. 2.2 만들면 되죠. 우리가 저항 접속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항 접속해서 2.2가 나오는 거 답 찾아주면 되겠죠. 문제 그대로 읽고.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해로망 임의유 접속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이 0이야. 전류 나오면 무슨 법칙이에요? 키루여프 제1법칙이요. 전류 나오면은 키루여프 제1법칙입니다. 전류라는 말 나오면은 키루여프 1법칙. 전류합이 0이야. 키루여프 제1법칙.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지금 이 그림 같은 폐회로는 바로 뭐예요? 키루여프 제2법칙. 그러면 키루여프 제2법칙은 뭐였어요? 임의유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압과 같다.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기전력의 합부터 볼게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렇게 돌아서 흘렀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기전력의 합 뭐 해줘야 돼요? 5 빼기 15 해야지 기전력의 합이에요. 그러면 기전력의 합은 얼마예요? 10. 기전력의 합은 10. 이 10은 전압 강화의 합. 전압 강화는 뭐였어요? IR.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항은 뭐예요? 2개를 더하면은 8이에요. 8 곱하기 I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하고 똑같아야 돼 라는 겁니다. 8 곱하기 I가 뭐랑 같아야 돼요? 10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8 곱하기 I가 10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I가 얼마여야지 10하고 똑같아져요? 얘가 I가 1.25 곱하기 8을 해줘야지 10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전류값은 I는 1.25야. 답은 3번이야. 이 기전력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요걸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얘도 키루여프의 법칙입니다. 그럼 나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야 됩니다. 얘도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1.5V 더하기 3V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따라왔을 때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뭐예요? 더하기 또 1.5입니다.
그 다음 거 봤더니 얘는 이제 뭐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빼기 1.5고요. 또 다음 거도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얘도 뭐 해줘야 돼요? 빼기 2입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면은 전압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1.5에 3, 4니까 4.5 더하기 1.5 하니까 6이죠. 6 빼기 1.5 빼기 2 해주면은 답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2.5야. 1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5 계산기 눌러만 답 2.5 알려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ohm의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를 단락하였다. 단락 전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전지가 이렇게 직렬로 5개가 있습니다. 한 개, 작게 조금 그리겠습니다. 2개, 3개, 4개, 5개의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 여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부 저항을 연결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외부 저항을 단락시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저항을 없애고 이 2개를 그냥 이렇게 바로 선을 연결시켰다. 이게 바로 단락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단락시켰다의 의미는 전류 I를 구해봐 하면은 원래 우리가 직렬일 때는 NR 더하기 R분의 N2였잖아요. 근데 지금 R이 있어요? 없어요? R이 없는 거예요. R이 없으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이 R만 없애면은 이게 바로 이제 단락전류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5개. 5 곱하기 개수 저항값 0.2. 5 곱하기 0.2분의 5 곱하기 1.5.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온다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0.2는 1분의 7.5. 그러면 1분의 7.5니까 답은 전류값 7.5A.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챕터 1번의 기출문제 및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